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담양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담양의 한낮 기온이 36.4도까지 올라가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현재 광주와 담양의 폭염 경보가, 전남 나머지 2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담양 36.4도를 최고로 나주 다도 36.1도, 광주 과기원 35.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일요일인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광양, 구례가 33도, 담양 34도 등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에는 내일 오후 최고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다음 주 초 제주도 동쪽을 지난 뒤 대한해협 방향으로 북동진할 걸로 예상돼 광주 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침체에 빠졌던 전남의 조선업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대형 조선소의 물량을 받아도 처리할 인력이 없어 반납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모처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극심한 인력난으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중형 조선업체. 대형 조선소의 선박 블록 제작으로 공장이 눈꽃을 새 없이 돌아갑니다. 다시 찾아온 조선업 호황으로 신바람이 나야 하지만 속내는 답답합니다. 현대 3호중공업과 3만 톤이 넘는 물량을 계약했지만 현장 인력이 모자라 2,000톤 가량을 포기했습니다. 인력 유입은 없는데 업체 간 사람 빼오기가 반복되면서 임금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20% 정도 이상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게 해도 인력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수지 타산을 따라서 일단 저희가 물량을 제작해야 되는 실정이라. 현대 3호중공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의 반납 물량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결국 인력을 추가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얻는 상황입니다. 계약한 부분을 저희도 처리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모처럼 만에 이제 온 이 조선업 호황의 기회가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국내 인력 감소로 이미 외국인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인건비도 국내 인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저가 수주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건비를 감안해 인상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이 필요한 만큼 청년 위주인 인건비 지원을 조선업 현실에 맞게 연령을 조정하고 제조업에 치중된 병역 특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관된 정부 정책의 획일성입니다. 그 산업별로, 지역별로 그 내국인 그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 맞는 형태로 확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릴레이 수주로 올해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13년 만에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하면서 다시 호황을 맞은 조선업이 극심한 인력난 속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지난 5월 광주 지역의 인구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장노년층의 탈광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의 순 유출 인구는 797명. 광주로 전입해온 인구보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797명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대구와 함께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 들어 5달 동안 광주에서 줄어든 인구 4,60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986명이 2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창 할 나이인 이들이 광주를 떠나는 주 원인으로는 학업과 일자리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광주 소재보다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주의 인구 유출은 청년층만이 아닙니다.
퇴직과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55세에서 69세 사이 장년층 인구의 탈광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령은 조금 더 작은 지역으로 인구가 좀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광주에서 인근 주변에 전남으로 가는데 일단 어떤 특정 시군구가 좀 유의미하게 딱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좀 연간으로 봐야 좀 뚜렷한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오는 2030년까지 중앙공원 등 10개 사업지구 2만 4천여 세대를 포함해 재개발, 재건축까지 모두 14만여 채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 공급은 2배 정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강국이 되면 그것이 곧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국 민방 공동대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정부의 대학 투자 확대를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김성환 의장은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사례로 언급하며 풍력과 태양광 산업이 지방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좋지만 지방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여건이 뛰어나다며 주민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전 무슨 최강국을 할 일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강국이 되면 그것이 곧 국가균형 발전에도 저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균형 발전의 또 다른 해법으로는 지방대학의 성장을 꼽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지방 국립대에 재정을 투입하면 지역의 인재가 굳이 서울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대학 지원 재정은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초중등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깎아주거나 무슨 양도소득세 깎아주거나 이럴 일이 아니고 거기서 걷는 세금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과 그런 대학에 오히려 재정 지원을 더 해서 민주당 워크숍에선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내로남불 등이 꼽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소는 이렇습니다만 외양간을 다시 고쳐서 다시 송아지 때부터 소를 또 튼튼하게 다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성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 공동기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듣는다는 내일 아침 7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원전 경납 건물에서 100여 개의 공극이 발견돼 2017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발표할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한빛 4호기의 구조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결론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수원이 일부만 검사한 뒤 나머지는 추정에 의해 공극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조 건전성 평가 보고를 시작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10월쯤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수십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져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도로 옆 20에서 30m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50대 부부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 옆으로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56곳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일 해남 송호 해수욕장, 9일 보성 율포 솔벗 해수욕장과 목포 외달도,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이 피서객을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하는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광주 남구 지역 23개 장애인 시설과 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지난 2017년부터 마련하고 있는 남구 장애 공간 나눔 행사가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린 오늘 행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한 회화 작품전과 합창, 신앙송, 하모니카 연주 등 풍성한 문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 식품 기업들이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22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태국 싱가포르 수출 상담에서 전남의 농수산 식품 기업 6곳이 총 7건 222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1:1 수출 상담을 통해 2,494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둬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남 지역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한시지원금 23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차 정부 추경에 편성된 운수 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도내 일반 택시와 전세버스,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 7,787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234억 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시지원금 지급으로 그동안 전라남도에선 운수 종사자 44,204명에게 총 15차례에 걸쳐 536억 2,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